여러분, 지금 베트남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레티 민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24년 11월 21일 인천공항. 30년 전 한국이 가난한 제게 준 장학금이 오늘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차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수행원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사흘 전 새벽 3시 27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시작됐습니다. 53세 베트남 교육부 차관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골든타임은 단 7분. 낯선 땅에서 맞닥뜨린 생사의 갈림길. 그 순간 벌어진 일은 차관과 그녀의 수행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적의 시작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가난한 베트남 여대생 한 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월 80만 원, 4년간 총 3,840만 원. 그 학생이 바로 오늘의 레티 민 차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을 이어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반 투안입니다. 베트남 교육부 국제협력국 비서실장으로 15년째 레티 민 차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제게 특별한 분입니다. 단순히 상사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방황할 때 차관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 차관님이 제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4년 가을 하노이 사범대학교 3학년에 레티 민이라는 23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사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시장에서 쌀국수를 팔았습니다. 월 수입 약 150만 동,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이었습니다. 7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민은 장녀였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저녁 준비하고 동생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그러다 밤 10시가 되면 비로소 자신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매일 4시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민,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우리는 가난해. 졸업해도 돈 없잖아. 하지만 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리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대학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 4년간 등록금 전액 생활비 지원, 베트남 전국에서 10명 선발. 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내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부터 민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베껴 썼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베껴 쓰고 외우고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민, 전국에서 10명이야. 불가능해. 하지만 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가능? 그럼 내가 그 10명 중 하나가 되면 돼. 1994년 5월 하노이 한국문화원 시험장. 전국에서 3,200명이 몰려왔습니다. 경쟁률 320대 1. 민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시험, 영어 시험, 전공 시험.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풀었습니다. 1994년 7월 15일 결과 발표 날. 민은 새벽부터 한국문화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5번 레티민. 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나 합격했어.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전체가 모여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평소엔 절약하려고 고기를 넣지 않았는데 그날만은 고기를 듬뿍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한국에 가면 우리를 잊지 마라. 하지만 부담 갖지도 마라. 내 꿈을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다. 1994년 9월 1일 23세 레티 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항국.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걸을 줄 몰랐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손에 든 건 단 2개,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쌀 2kg,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민이 배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이상철 교수님이었습니다. 당시 48세, 한국교육학계의 권위자였습니다. 민은 떨리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레티민입니다. 한국어가 서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민 씨. 한국어 참 잘하네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혼자 배웠습니다. 혼자? 네.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베껴 썼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학생, 보통이 아니구나. 민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한국어. 강의를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너무 빨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은 모든 강의를 녹음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밤새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문장씩 따라 쓰고 외웠습니다. 둘째, 추위. 베트남은 겨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10도. 민은 겨울옷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기숙사비 30만 원, 식비 30만 원, 교재비 10만 원, 남는 돈은 10만 원. 그 돈은 베트남 가족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겨울옷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상철 교수님이 알았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로 민을 불렀습니다. 민 씨, 이거. 교수님이 두툼한 패딩을 건네셨습니다. 제 딸 거였는데 작아졌대요. 버릴 거니까 가져가세요. 민은 알았습니다. 새 옷이라는 걸, 교수님이 사주신 거라는 걸. 민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셋째, 외로움. 크리스마스? 한국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갔습니다. 기숙사는 텅 비었습니다. 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은 기숙사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낼 거야. 4년 후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민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밤 12시 도서관 문이 닫을 때까지 하루 17시간, 4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2월 졸업식 날
자막 1998년 2월 연세대학교 졸업식. 미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학점 4.3. 전 과목 어였습니다. 이상철 교수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민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4년간 정말 대단했어요. 민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월 80만 원. 제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4년간 3,840만 원. 이 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은혜를. 교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 씨,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한국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1998년 3월, 민은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민아, 얼굴이 왜 이렇게 깎였니? 엄마, 괜찮아요. 저 정말 행복했어요. 민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졸업장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수석 졸업. 그리고 작은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4년간 모은 돈이에요. 800만 원. 장학금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았어요. 어머니가 손을 떨었습니다. 민아, 이걸 어떻게 해? 엄마, 이걸로 동생들 학비 내세요. 그리고 엄마 병원 가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교육을 바꿀 거예요. 우리 같은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게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음악 전환 희망찬 멜로디. 1998년 4월, 민은 베트남 교육부에 입사했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국제협력국 구급 사무관,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동,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걸 베트남에 적용할 거야. 첫 번째 프로젝트. 2000년, 민은 베트남 한국 유학 확대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한국 유학생은 단 800명. 민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렴하고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더 많은 베트남 학생들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사들은 반대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더 낫지 않나? 한국? 너무 작은 나라 아닌가? 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밤새워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대학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결국 승인받았습니다. 2001년 베트남 정부가 한국 유학 장려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트남 한국 유학생 수 변화. 2000년 800명, 2005년 3200명 4배 증가, 2010년 1만 2000명 15배 증가, 2015년 3만 1000명 38배 증가, 2020년 5만 2000명 65배 증가, 2024년 7만 212명 87배 증가, 자막 강조 24년간 87배 증가.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레티 민이었습니다. 민은 승진했습니다. 2005년 국제협력국 과장, 2012년 국제협력국 국장, 2018년 교육부 국제협력 담당 차관보, 2022년 교육부 차관, 자막 2022년 교육부 차관 임명, 28년 만에 구급 사무원에서 차관까지. 베트남 공무원 역사상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하노이 한국문화원. 민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년 9월 1일, 민은 하노이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장학금 합격 소식을 받았던 그곳, 그리고 장학생 합격자들을 만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장학생이었습니다. 1994년, 저는 가난한 사범대생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월 80만 원, 4년간 3,840만 원. 그 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힘들 겁니다. 추울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여러분을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이 은혜를 갚으세요. 저처럼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24년 9월 1일, 민은 30년째 맞이하는 9월 1일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는 3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24년도 장학생들이었습니다. 민이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베트남 한국 유학생이 8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만 명입니다. 30년 전, 저 하나를 믿어준 한국이 오늘은 7만 명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30년 전 한국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7만 명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이어가세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민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배 교육협력 세미나 참석차였습니다. 일정 3박 4일, 민은 저를 포함해 8명의 수행원과 함께 갔습니다. 저는 15년째 차관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차관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투안, 한국은 우리의 은인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곧 깨닫게 될 줄은. 우리는 서울 롯데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1시 30분이었습니다. 차관님은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투안,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네, 차관님. 편히 쉬세요. 11월 19일, 새벽 3시 2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관이었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관님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1207호, 차관님 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차관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차관님이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투안, 아파. 가슴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롯데호텔 서울입니다. 12층 1207호. 손님 한 분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베트남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살려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 너머에서 유창한 베트남어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있으십니까? 베트남어였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네, 의식은 있는데 가슴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2분 안에 도착합니다. 환자분을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8분. 2분. 제발, 제발. 저는 차관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관님, 견디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차관님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면 정확히 2분 38초 후. 새벽 3시 30분. 정확히 2분 38초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응급구조사 4명이 전문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빨간 응급 가방, 산소통, 제세동기, 휴대용 심전도 기계, 팀장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재빠르게 차관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벽한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레티미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응급구조사가 베트남어를. 차관님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들려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여성 구조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 패드를 가슴에 부착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58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구조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초반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태준 교수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관찰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골든타임이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1초라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분. 응급구조사들이 차관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동작은 신속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소 공급은 계속 유지됐고 심전도 모니터도 함께 갖췄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1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1층까지 직행했습니다. 호텔 정문, 최신형 구급차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모니터에는 차관님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 32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교차로, 두 번째 교차로, 세 번째 교차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신호등이 녹색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신호 시스템입니다. 응급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서울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 30분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즉시 길을 비켜줬습니다. 경적도 없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여성 구조사는 태블릿으로 병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화면에서 지시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0.4mg 설아 투여. 구조사가 즉시 약을 투여했습니다. 아스피린 300mg. 혈전 용해제 준비. 모든 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구조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차관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레티미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도착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4분 51초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37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의료진 10명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마스크, 장갑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레티미님, 잘 오셨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바로 시술실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혈관 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카테터실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차관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 교수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시술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기실 벽면에는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믿기 힘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의료가 우리 병원의 원칙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원하시면 시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끄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보고 싶습니다. 시술실은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AI 보조 로봇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떨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0.1 단위로 움직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차관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 옆에는 5명의 의료진이 각자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레티미님, 지금부터 시술을 시작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국소 마취만 합니다. 깨어 계실 수 있으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손목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심장 시술을 할 때 사타구니 쪽 큰 혈관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목이라니. 김 교수가 차관님의 오른쪽 손목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차관님의 심장 혈관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이 나무가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관을 혈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이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막힌 부분이 보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화면 한 곳을 확대하자 혈관이 거의 90% 이상
좁아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한 차선으로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의 흐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심장마비의 원인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 혈관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야 합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김 교수는 막힌 부분에 풍선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풀렸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텐트를 넣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스텐트는 그물망 같은 작은 금속관이었습니다. 접힌 상태로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스텐트를 조심스럽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화면에서 스텐트가 마치 꽃이 피듯 펼쳐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좁아졌던 혈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붉은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혈류 회복 확인.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차관님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불규칙하던 파형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화면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혈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른 혈관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막힌 건 아니지만 70% 정도 좁아져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교수가 보호자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전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의무엔 투안 실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준 교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혈관은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몇 개월 내에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시술을 권장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의식이 없으신데 제가 결정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십시오, 교수님. 차관님을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가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혈관이 휘어진 부분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AI 로봇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정하며 도왔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혈관이 다시 열렸고 혈류가 정상화됐습니다. 세 번째 혈관도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총 3곳, 세 번째 스텐트까지 시술 완료. 김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총 시술 시간 1시간 23분. 환자 상태 안정. 심장 혈류 정상 회복. 스텐트 3개 삽입 완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관님이 나오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신 차관님이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투안, 나 괜찮아. 전혀 아프지 않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차관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리로 되어 있어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천장에서 나타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차관님의 심장이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박동하는 심장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AI가 24시간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0.1초 만에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응우옌 티란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베트남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레바논 출신인데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훌륭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차관님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아침 식사도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위급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투안, 나 정말 괜찮아. 차관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목만 좀 뻐그한데 가슴은 전혀 안 아파. 신기해. 김태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차관님의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일 오후에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차관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일이요? 정말입니까? 네. 손목을 통한 시술은 출혈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차관님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행정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시술 비용 안내드립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총 비용 1,480만 원. 미화로 약 달러 1만 1,00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시술은 최소 달러 4만 5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달러 12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1만 1천? 확인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너무 저렴한데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회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78세,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상철 명예교수님이었습니다. 차관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였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교수님, 차관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 씨, 교수님도 목이 메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포옹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94년 가을,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몸에 낡은 옷을 입고 떨리는 한국어로 말했죠. 교수님, 한국어가 서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학생이 민 씨였습니다. 교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겨울옷도 없었고 쌀밥 한 그릇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도서관, 밤 12시까지 공부, 4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제 나라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차관님이
울었습니다. 교수님, 30년 전 한국이 가난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월 80만 원. 제 가족 전체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베트남 교육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청년 7만 명이 한국에서 꿈을 꿉니다. 어젯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골든타임 7분.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2분 38초 만에 구급차가 왔고 4분 51초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1시간 23분 만에 시술이 끝났습니다. 30년 전 장학금으로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한국이 오늘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차관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 씨, 30년 전 제가 민 씨에게 준 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민 씨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민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 교육을 바꿨습니다. 7만 명의 청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한국이 원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 나누는 것. 민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김태준 교수가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차관님이 김 교수님을 보시더니 일어나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교수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제가 한 건 제 일일 뿐입니다. 오히려 차관님께서 30년간 하신 일이 더 위대합니다. 7만 명에게 꿈을 준 것. 그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상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한국 정부가 월 8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4년간 3,840만 원. 그 투자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첫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난한 여대생이 교육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둘째, 두 나라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민 씨 덕분에 7만 명이 한국에서 공부합니다. 셋째,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민 씨를 믿었고 어제 한국이 민 씨를 살렸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30년 후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1월 20일 오후 4시 차관님이 퇴원했습니다. 36시간 만이었습니다. 차관님은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김태준 교수님과 이상철 교수님이 함께 배웅해 주셨습니다. 차관님이 두 분께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투안 기자회견을 하겠어. 전 세계에 알릴 거야. 한국의 은혜를. 인천공항 VIP 라운지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방송사, 한국 주요 언론, 국제통신사까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차관이 왜 갑자기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걸까? 오전 11시 정각 차관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양쪽에는 이상철 명예교수님과 김태준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교육부 레티민입니다. 차관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가난한 베트남 여대생이었습니다. 월 수입 7만 원인 집의 장녀였습니다. 7남매를 키워야 했고 하루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월 80만 원, 4년간 3,840만 원. 그 돈으로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겨울옷도 없이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4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1998년 졸업 후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30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베트남 한국 유학생은 800명이었습니다. 2024년 오늘 7만 212명입니다. 8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신뢰의 결과입니다. 30년 전 한국이 가난한 저 하나를 믿어줬습니다. 오늘은 7만 명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전 저는 서울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 3시 27분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 7분.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2분 38초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베트남어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4분 51초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 23분 만에 시술이 끝났습니다. 스텐트 3개가 들어갔습니다. 36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는 지금 멀쩡하게 여기 서 있습니다. 시술 비용 달러 1만 1천, 베트남에서는 달러 4만 5천, 미국에서는 달러 12만입니다. 한국은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최저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차관님이 3장의 문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베트남 한국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만 명씩 증가시키겠습니다. 둘째, 한마이너스배 의료 협력 50억 달러 투자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노이에 한국식 응급의료센터를 짓겠습니다. 베트남 의사 1000명을 한국에서 연수시키겠습니다. 셋째, 베트남 전국 1000개 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베트남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차관님이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나라입니다. 30년 전 저를 믿어준 은혜, 어제 저를 살려준 기적,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이제 형제입니다. 30년 전 한국이 심은 씨앗이 오늘 7만 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그 나무는 100만 명의 숲이 될 것입니다.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자막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그날 차관님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25년 5월 하노이 국립의대에 한국식 응급의료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한국 의료진 30명이 파견됐고 베트남 의사 200명이 한국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첫 해 응급실 사망률이 42% 감소했습니다. 2025년 11월 베트남 한국 유학생이 8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노이 마이너스 서울 직항편이 주 42회로 증편됐습니다. 그리고 레티 민 차관이 베트남 교육부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상철 명예교수님이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그 가난한 학생이 오늘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 생명을 구했고 그 희망이 오늘 7만 명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30년 전 한국이 심은 씨앗이 오늘 차관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월 80만 원, 4년간 3,840만 원. 그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7만 명에게 기회를 줬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국 곳곳에서 7만 명의 베트남 청년이 한국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레티 민 차관님처럼 언젠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30년 전 한국은 가난한 여대생 하나를 믿어줬습니다. 오늘 그 학생은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30년을 이어온 한국과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 자랑스럽다 또는 신뢰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30년 전 심은 씨앗이 오늘 생명을 구했음임. 그리고 앞으로 30년 그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